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이번 시간에는 직무수행 계획서에 대한 기획을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회사에 이제 지원하실 때 경력 경험 기술서 작성해라,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해라, 예, 이런 이제 오더가 이제 회사에서 떨어지거든요. 예, 여러분 자기소개 작성하실 때 내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무수행 계획서를 좀 더 잘 쓰실 수 있도록 이번에 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NCS 자체가 직무 능력 중심 채용이기 때문에 저는 면접을 가면 사실 많이 느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나는 자기소개를 열심히 썼어요. 열심히 썼는데 공기업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기소개를 평가하는 기준이 시간을 많이 주고 자소서를 보기보다는 적부의 과정도 많고 또 여러분이 제출을 하시면 직무 능력 중심으로 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보면 자기 인적 사항도 블라인드잖아요. 자기 인적 사항이 블라인드고 그다음에 자기 뭐 학교라든지 이런 모든 기타 대외적인 부분이 블라인드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래도 블라인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는 경력 경험하고 직무수행 같은 이런 계획서의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경력 경험은 NCS 자체가 직무수행 능력이다 보니까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모 공공기관에서 서류 전형을 했는데 참 이런 게 있으면 떨어뜨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다 보라고 하지만 자소서 보는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뭐 2시간 동안 30개를 봐야 된다. 그러면 2시간이면 120분이잖아요. 그럼 30개를 본다면 하나당 5분을 못 보는 거죠. 5분당 보면 24개를 보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를 쭉 보면서 이 사람이 직무수행에서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 교과목에 관련된 기준도 중요하고 또 관련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직무를 수행할 건지에 대한 목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류 전형하면서 보니까 참 그런 게 그 회사에서 일을 해봤던 뭐 계약직이나 아니면 인턴십을 하셨던 분들이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기관은 블라인드가 아니거든요, 경력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고 내가 이번 지원 분야에 관련된 일을 인턴십에서 해봤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그분이 아무리 자소서를 그렇다고 해서 막 자소서에 워낙에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분을 뽑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력 경험과 또 자기가 직무수행 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 얼마나 이 사람이 그 직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고 또 회사의 사업과 이슈에 관련돼서 알고 있냐가 이분을 뽑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직무수행 계획서를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셔서 여러분 가시는 분야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하라고 하면 처음에는 되게 난감하실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작성해야 되지? 직무수행 계획서라는 게 뭘까?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입사 후에 어떻게 여러분이 일할 거냐, 요거를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무수행 계획서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해당 분야에 대한 경력 및 역량을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 강의에서 직무기술서를 분석을 하면서 내가 지원하는 분야가 어떤 업무를 수행한다. 또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경험과 경력이 필요하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씩 뽑아보는 과정까지 1, 2, 3과정에서 진행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원한 분야에 대한 경력, 역량이라는 거는 전문성, 그 다음에 기술 경험, 태도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여러분의 경력, 내가 이 역량을 수행하는데 내가 이러한 경력,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분석을 하시는 게 이제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는 직무의 범위 및 역할을 분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사원급으로 수행해야 되는 업무, 대리급으로 수행해야 되는 업무, 또 과장, 차장급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역할 분석. 그게 결국 내가 직무수행 계획서에서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일을 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이렇게 발전해서 어떤 단계로 일을 하겠다. 네,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직무의 범위와 역할을 분석하는 거고, 그래서 앞 강의에서 여러분의 경력 개발이라든지 직무기술서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혹시 만약에 그 강의를 안 들으셨다면 그 강의를 한 번 더 듣고 여러분이 오시면 훨씬 더 쉽게 여러분 분야를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직무 범위 및 역할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세 번째는 직무수행 계획서를 작성을 하는데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하는 거는 내가 들어가서 내가 수행한 업무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또 어떻게 하겠다 이거지만 가장 먼저는 내가 가는 분야가 어떤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첫 번째 내가 이런 A 업무, B 업무, C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내용 얘기한 것처럼 내가 수행하는 직무에 대한 역할을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 기관의 사업 정책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번에 경영 목표가 무엇이냐, 그리고 비전은 무엇이냐, 거기에 맞춰서 각 부서들이 그 업무를 맞춰서 수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우리 회사가 올해 어떤 경영 목표를 가져갈 것이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기관의 역할과 주요 사업 정책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잠시 후에 그것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무 수행을 위한 정보 분석은 여러분이 직무기술서를 들어가서 보시면 된다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진 계획은 이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계획을 이제 작성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내가 이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여러분의 계획서를 작성을 하시고요. 또 이 기관에 대한 이런 역할과 사업 정책을 보면서 이 기관이 앞으로 어떤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공단이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국민연금공단은 지금 노령화되는 사회에서 앞으로 이제 기금의 고갈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거와 관련돼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주요 사업으로 어떻게 하면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기금을 고갈 사태를 막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연금 수령 대상을 좀 늘린다든지, 아니면 연금 규모를 줄인다든지, 이러한 주요 사업에 변화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에 맞게 나는 내 직무로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수행을 하고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거를 여러분이 한번 고민하셔서 작성하시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자기소개에 굉장히 면접관들이 봤을 때 매력 있는 자소서가 될 거고요. 이렇게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공기업은 뭐 자기소개가 대부분 적부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적부인 곳도 있습니다.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적부죠. 뭐 토익 850, 한국사 커말, 그다음에 뭐 기사 자격증을 따면은 적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통과가 되는데, 모든 합격한 공기업을 지원한 친구들의 공통점은 자소서를 잘 써야 되는 이유는 뭐다? 자소서에 내가 지원한 분야에 관련돼서 면접이 진행되기 때문에 면접의 기본 데이터가 된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작성하시려면 여러분이 직무에 대한 역할 계획을 잘 작성하셔야 내가 면접 가셔서 좀 소신 있게 본인 가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여기까지만 작성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작성하신 다음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다, 결과물이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서 내가 가는 분야에 대한 직무 역량, 그리고 그런 걸 하는데 내 앞으로 성장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보여주시면 회사가 봤을 때도 이분이 지원하는 분야에 명확하게 자기 분야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무 관련된 내용을 작성을 하시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내가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직무 수행 내용, 그리고 그 분야가 어떠한 일을 수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분석을 해야 해당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할 수 있을 거고요. 처음에 이제 NCS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서 작성, 문서 관리 이런 건 쉬운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사업 계획 수립한다는 게 뭘까? 그럼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찾아보시고 인터넷상에서 이런 게 어떤 내용인가 이런 걸 분석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게 분석이 명확하게 돼야 여러분들 가는 분야에 맞춰서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번 시간에는 직무수행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과 여러분들이 직무수행 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내가 지원하는 분야에 맞춰서 내가 앞으로 명확한 나의 소신을 보여줄 수 있고, 내가 공기업에 가서 나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목표나 경력 개발 경로를 확인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가시는 분야에 대한 진로 지도를 여러분들의 어떤 계획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이걸 확인을 하면서 내가 가는 분야에 대한 지금까지의 경력 경험, 기술서에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분석이 되면 직무수행 계획서 말고 우리가 처음에 이제 공기업에서 그 경력 경험 기술서라는 것도 많이 제출하라고 하잖아요. 거기에도 활용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나중에 직무수행 계획서를 작성할 때도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단계별로 작성 절차를 확인해야 되는데, 다음 강의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직무수행 계획서도 하나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분야에 내가 이 직무수행 계획서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회사도 아, 이분이 상당히 자기 분야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관련 분야에 대한 역량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기업의 준비는 체계적으로 준비만 잘하면 여러분이 훨씬 더 면접장에서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지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내가 여기 들어와서 성실히만 일하고 열심히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이제 어필을 한다면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는 절대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티튜드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애티튜드를 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는 전문성과 그다음에 기술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 가는 분야에서 다른 지원자보다 확실히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의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강의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절차,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강의 들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